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1만 명에 달합니다. 뒤늦게 대규모 검사에 나선 러시아는 중국의 누적 수치보다 많아졌고 중동 일부 국가 역시 우리나라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상황 황정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는 꼭 100일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100만 명을 넘어섰을 때부터 황정현 기자와 쭉 함께했는데 어느새 300만 명입니다. 네, 수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누적 수치가 100만 명이 넘었다, 또 200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브리핑 해드린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300만도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100만이 넘은 건 지난 2일이었고 200만이 넘은 건 지난 15일, 그리고 300만이 넘은 건 그로부터 12일 후인 어제였습니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는 21만 명 수준입니다. 피해가 심각한 국가로 오르내리던 미국과 유럽, 또 유럽에서도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확산세가 꺾였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중남미와 아프리카, 또 중동 등에선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의료 여건 탓에 피해 규모도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요국 순위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러시아는 누적 확진자가 8만 7천 명으로 중국을 넘어섰고 중동의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는 각각 11,000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국내 누적 수치보다 많아졌습니다. 세 국가 모두 공격적이고 대규모 검사에 나선 것 결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오늘도 국가별로 좀 들어가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미국, 경제 재가동 속도가 좀 늦춰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그런 태도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조지아주가 트럼프 대통령 방침에 따라서 조기 재가동에 나섰지만 돌연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면서 질책한 탓에 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6개 주의 공화당 관리들이 경제 재가동을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지아주와 함께 조기 재가동에 앞장섰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는 태도를 바꿔서 속도를 늦출 의향을 시사했고 플로리다주도 갑자기 규제 완화 날짜를 내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속도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는 단계적 재개방 방침을 발표를 하면서요.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s a reason that all businesses in Texas cannot open all at once.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China is now having new outbreaks. Singapore is having a second wave that's bigger than its first wave. 네, 익명을 요구한 공화당 주지사의 보좌관은 CNN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질책을 주의 깊게 받고 아무도 비판을 받고 싶지 않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살균제 인체 주입 발언 상당한 후폭풍을 맞았다라고 어제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이 브리핑과 관련해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다, 뭐 참여한다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백악관은 현재 시간으로 27일 브리핑 일정을 취소했다가 갑자기 열기로 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같은 혼란스러운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브리핑에서 이 살균제 인체 주입 같은 돌출 발언에 비판이 이어지자 브리핑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건데요. 실제로 살균제 발언 직후 트럼프는 질문도 받지 않았고 주말에는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CNN은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응 TF가 회의 횟수를 서서히 줄이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간 매일 TF가 열렸기 때문에 이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편 이제 코로나19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전파가 된 거다라는 음모론에 피해자가 특정이 되면서 이분이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에 코로나19를 퍼뜨렸다는 음모론이 확산한 가운데 두 아이를 둔 미국 여성이 첫 전파자로 지목이 됐던 건데요. 이 피해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살해 위협까지 시달렸다며 매일같이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 중국 우한에서 열린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 출전을 했다가 음모론의 희생자가 됐는데요. 미국의 한 유튜버가 이 여성을 최초 전파자라고 언급을 했고 이 영상이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중국 언론까지 보도했고 또 이러면서 삽시간에 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성은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또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제 유럽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점차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도 이제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는데 이 노트르담 대성당 복구 작업이 다시 재개가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도 말씀하신 대로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한 복구 작업도 본격화할 것이란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미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서 복구팀이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식을 논의한 상황인데요. 현장 곳곳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숙소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 인력은 교대로 들여보내기로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복구 작업은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잠정 중단됐는데요.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파리 올림픽 전까지 복원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럽 내에서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은 뭔가 경제를 개방하는 데 지금 속도를 조금씩 내려가는 입장인데 영국은 신중한 그런 모습이죠? 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예. 아직 이동 제한 등 이 봉쇄 조치를 풀기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섣부른 봉쇄 조치 완화가 제2의 정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risk of losing control of that virus and letting the reproduction rate go back over 1. Because that would mean not only a new wave of death and disease, but also an economic disaster. 네, 영국은 봉쇄 조치를 풀기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중남미로 가보면 사실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깨끗해지고 범죄율이 낮아졌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범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이 엘살바도르에서는 다시 좀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일단 엘살바도르는 중남미 내에서도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인데요. 봉쇄 조치로 범죄가 주춤하는 듯 했지만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에서 26일 사흘간 53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특히 24일 하루에만 24명이 피살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살인 사건이 65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고 역대 처음으로 나흘 연속 살인 사건이 한 건도 없는 날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당국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폭력 조직원들이 수감된 교도소에 24시간 봉쇄령을 내려서 옥중에서 범죄 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차단을 했고 교도소 내부에서도 소통하는 걸 막고자 경쟁 조직원을 한 방에 넣고 두목급은 독방으로 옮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No van a ver ningún rayo del sol, va a pasar en encierro total 24 horas al día, los 7 penales de seguridad y máxima que existen en este país. 네, 다만 중남미 각국 교도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감염 확산에 온상이 될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식량 부족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주로는 곡물 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육류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노동 집약적인 대규모 정육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수주 안에 고기 부족 사태가 올 것이라는 예고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돼지고기 생산은 3분의 1로 줄었고 미국 내 가장 큰 가금류 육가공 공장도 문을 닫았는데요. 세계 1위 닭고기와 소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에서도 최대 정육 회사가 운영하는 가금류 공장이 폐쇄가 됐고 캐나다에서도 주요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또 캐나다는 전 세계 고기 유통에서 65%를 점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공급 체인이 점점 붕괴할 조짐을 보이면서 조만간 전 세계 고기 부족 사태를 맞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육가공 공장에서 코로나가 빨리 퍼져나간 탓인데요. 근접한 거리에서 작업을 하는 데다 상당수가 이민자들로 밀집된 주거 환경에 거주를 하면서 감염률을 높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중국 우한에서 모든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퇴원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머지않았다 이런 소식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는 지난 26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모두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한이 코로나19의 청정 지역이 됐다는 건데요. 우한에서는 지난 2월 18일 입원 환자가 3만 8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2달여 만에 모두 퇴원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현지에 파견된 중앙 지도조도 베이징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무증상 감염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위험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500명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되는데요. 우한 역시 2차 유행을 예방하는 게 과제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황정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